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해설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일종의 논리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랑 주장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문장들을 진짜 탐정처럼 샅샅이 수사해보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막강한 도구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논리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무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명제가 대체 뭔지, 논증의 뼈대와 도식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실전 연습까지 총 6단계를 쫙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남이 스스로 생각한 것을 나에게 넘겨주는 대로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 우리가 남이 툭 던져주는 결론을 그렇구나 하고 무비판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우리만의 언어를 써서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논리라는 무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진짜 이유인 거죠. 두 번째, 명제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논증을 만들려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명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무 문장이나 다 명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는 세상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최소한 원리적으로라도 이건 참이다, 아니면 이건 거짓이다 라고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문장만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제가 아닌 것들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가 친구한테 지금 몇 시야? 하고 묻거나 오늘 한잔하자? 하고 꼬실 때, 아니면 너 진짜 제정신이야? 하고 따질 때 거기에 대고 논리적으로 참이나 거짓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나 명령, 감탄 같은 것들은 애초에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파트, 논증의 뼈대와 핵심 지표입니다. 자, 이제 명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짜 논증으로 발전하는지 볼까요? 논증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주장을 펴기 위해 여러 명제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유나 근거를 대주는 명제들을 전제라고 합니다. 건물의 아주 단단한 기초공사죠. 그리고 이 전제들이 든든하게 딱 떠받치고 있는 최종적인 주장을 우리는 결론, 즉 건물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글을 읽으면서 전제랑 결론을 어떻게 딱딱 구분해낼까요? 엄청 쉬운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언어적 단서, 즉 지시어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문에 같은 단어들이 보이면 이건 전제구나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말들이 나오면 아하,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 표지판들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은 이미 반쯤 훌륭한 탐정인 셈이에요. 네 번째 파트, 논종 구조의 시각화입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시각화, 즉 도식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텍스트를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최종 주장인 결론을 찾아서 강렬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들, 즉 전제들을 찾아서 그건 그냥 검은색으로 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검은색 전제들이 어떻게 빨간색 결론을 팍팍 밀어주는지 화살표로 쓱 이어보는 거죠. 정말 길고 복잡해 보이던 글도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그려보면 뼈대가 순식간에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논증 대 일반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논증이랑 설명을 헷갈리는 거죠. 이 둘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논증은 어떤 명제가 진짜로 참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증명하려고 근거를 막 들이미는 거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설명은요, 이미 우리가 다 참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하고 원인이나 상황을 묘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주점, 여러분에게 설득하려는 의도가 아예 없는 거죠. 여섯 번째, 대망의 실전 연습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탐정 스킬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해 볼 건데요. 다음, 현금 지급기 앞에서 벌어진 현정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논리를 펴는 논증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묘사하는 설명인지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그녀가 현금 지급기에 갔고 통장엔 돈이 없고 심지어 가족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상황에서 현정이가 우리한테 논리적인 주장을 방어하거나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정답은 바로 설명입니다. 왜냐고요? 이 문단에는 어떤 전제를 깔고 특정한 결론을 새롭게 도출해내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냥 돈이 안 들어와서 당황한 현정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쭉 나열하고 설명한 것뿐입니다. 어때요? 논증과 설명의 차이점 확실히 감이 오시죠? 자, 그럼 논증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다들 결론하면 항상 글의 맨 마지막에만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호랑이 사육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문장은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한 논증 구조입니다. 호랑이 본성과 사육 방식이라는 전제를 쫙 깔아둔 다음에 따라서라는 명확한 결론 지시어를 빵 터트리면서 글 맨 마지막에 결론을 깔끔하게 안착시켰죠. 이건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아주 모범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귀납은 형 이상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최종 결론이거든요. 근데 글의 맨 앞머리에 떡하니 던져놓았죠. 유효한 논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론이 맨 뒤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를 확 뒤집어서 제일 중요한 결론을 먼저 쾅 하고 말해버린 다음 그 뒤에 전제들을 덧붙이면서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위치는 앞, 중간, 뒤 어디든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논어 같은 고전 문학이나 아름다운 시 속에도 이런 엄격한 논증이 숨어 있을까요? 세상이 나비처럼 달려오고 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삶에서 달아날 수 없다니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시나 고전 문헌에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공식적인 전제나 결론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깐깐하게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쾌달음을 주는 문학적 설득일 뿐이거든요. 엄격한 형태를 갖춘 형식 논증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해설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나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며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보기 좋게 포장해서 입에 쏙 넣어주는 결론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계신가요? 오늘 챙겨드린 이 논리탐정의 무기들을 꼭 꺼내 드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의 문장들을 샅샅이 수사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